자, 이번에는요, 곱셈의 개념 지도와 곱셈 구구를 위한 곱셈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곱셈의 개념 지도는요, 먼저 이제 2학년 1학기 때 곱셈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제 곱셈 상황과 곱셈 지도를 위한 곱셈 상황 4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곱셈 지도 모델 또 4가지가 있었죠. 격자 모델도 있었고, 이제 그 묶음 모델도 있었고, 이 지도 모델에 따른 곱셈 상황들이 이제 고려돼서 학생들에게 곱셈의 개념을 지도했고요. 2학년 2학기 때 곱셈 구구 단원이 나오는데 이 곱셈 구구 단원에서도 역시 곱셈 상황과 곱셈 지도 모델을 계속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 지도를 할 때는요, 곱셈 상황 그리고 곱셈 지도 모델을 꼭 아셔서 그 내용만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 지도서라던가 교과서라던가 어떤 문제 상황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지도해야겠구나, 어떤 식으로 지금 수업을 풀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되게 보이실 거예요. 그 이제 설계도가 보이듯이 그 속 안이 되게 이제 확연히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눈에 번쩍번쩍 뜨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곱셈 개념을 나타내는 똑같은 양의 묶음, 곱셈적 비교. 곱셈적 비교는 뭐였죠? 몇의 몇. 제가 5개 가지고 있어. 얘는 3배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몇 개 가지고 있어? 5 곱하기 3은 15개. 몇의 몇. 이게 바로 곱셈적 비교고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배열은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배치를 해서 구하는 거고, 데카르트의 곱은 경우의 수를 말하죠. 위도 2개, 바지 3개 있을 때 모두 몇 개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바로 곱셈 상황이고요. 또 곱셈 모델도 4가지가 있었죠. 묶음 모델, 동수누가 똑같은 것을 이제 거기에 배치해서 더해지는 것을 말하고, 직선 모델, 선 모양으로 수직선이라던가 구수를 똑같이 한다던가 선 모양으로 해서 이제 곱셈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모델. 그다음에 배열 모델, 배열 모델은 격자 모델이라고도 하죠. 직사각형, 사각형 모양의 형태로 제시를 해서 곱셈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 조합 모델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요, 조합 모델은 뭐였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곱처럼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로 배치하는 모델이 바로 조합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데카르트의 곱과 조합 모델은 좀 이제 학생들에게, 저학년 학생들에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셈 상황과 곱셈 모델로 곱셈 지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곱셈 지도를 위한 곱셈 상황 예를 한번 볼까요? 먼저 곱셈 상황, 똑같은 묶음을 말합니다. 똑같은 묶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이 정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의 전체 개수는 몇 개냐를 구하는 상황이 바로 똑같은 묶음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묶음 상황을 보면, 예를 들면 5장씩 묶여있는 색종이가 4묶음 있어. 색종이는 모두 몇 장입니까? 이것은 똑같은 묶음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묶음인 게 몇 개 있어. 그럼 전체가 몇 개야? 그래서 곱셈의 개념이 드러나는 상황. 또 곱셈적 비교 상황이 있었죠. 곱셈적 비교는 뭐예요? 몇의 몇 배. 곱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쟤는 2개 가지고 있어. 얘는 4배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 얘는 몇 개 가지고 있어? 2의 4배. 몇의 몇 배. 2 곱하기 4는 8. 8개. 요게 바로 곱셈적 비교예요. 그래서 곱셈적 비교를 나타내는 얘는 한 병에 2리터씩 물이 있었어. 그럼 병이 3개 있어. 그러면 물은 모두 몇 리터야? 몇의 몇 배? 2리터의 3배. 2 곱하기 3. 또는 이제 비교의 개념도 있죠. 지훈이는 연필 5자루 가지고 있었고, 윤주는 지훈이의 3배만큼 가지고 있대. 그러면 지훈이가 가진 연필은 몇 개야? 몇 자루야? 5의 3배. 몇의 몇 배. 바로 곱셈적 비교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직사각형의 넓이와 배열 상황도 있는데요. 자, 배열은요, 운동장에 학생들이 3명씩 4줄로 서 있다. 자, 3명씩 4줄로 서 있다.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모두 몇 명입니까? 또
가로가 3m, 세로가 2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다. 이 땅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다 직사각형의 넓이와 배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곱셈이 드러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 데카르트의 곱은요, 이제 조합을 말하는데요. 우리 이제 계속 제가 예를 들었던 거. 윗옷 3가지와 바지 2가지가 있습니다. 윗옷과 바지를 한 벌로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그래서 3 곱하기 2. 이렇게 곱셈이 드러나는 상황, 곱셈 지도를 위한 곱셈 상황이 대표적인 4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이제 모델을 교사가 제시하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곱셈 상황을 다양한 모델로 표현해 보는 것이 곱셈 개념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어진 대로 그 문제만 보면서 이제 정해진 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문제 상황도 만들어 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도 접해 보면서 이제 곱셈의 개념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도록 하는 게 곱셈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곱셈 구구를 위한 곱셈 전략을 알아볼까요? 곱셈 구구 지도에서는 단순한 곱셈 구구의 암기 외에 곱셈 성질과 곱셈 전략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요구되죠. 그러니까 곱셈 구구할 때 달달달달달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곱셈 구구를 쉽게 외우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3단 다음에 6단을 외우게 한다던가 또는 4단 다음에 8단을 외우게 하면 이제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외우거나 학습할 때 훨씬 더 이렇게 쉬울 수 있죠. 그리고 교환 법칙이나 분배 법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곱셈 성질의 관계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4 곱하기 6은 24라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6단에 가니까 6 곱하기 4도 24구나. 아하, 교환 법칙. 이렇게 이제 교환 법칙, 분배 법칙을 비롯해서 다양한 곱셈 성질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곱셈 문제 상황에 맞춰서 곱셈 전략을 점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로 곱셈과 곱셈 구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곱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곱셈 전략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어야 되는데요. 카펜터, 반델, 휘벨, 파니제는 이제 요런 단계를 제시했어요. 곱셈 전략의 단계를 직접 모델링 수준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수세기 수준, 그 다음 구조화 수준, 그 다음 형식적 수준 4단계로 구분해서 곱셈 전략 유형을 이제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곱셈을 지도할 때, 곱셈 구구를 지도할 때 요 4단계로 지도를 하는 게 좋죠.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직접 모델링 수준이에요. 직접 모델링. 이게 뭐냐면 하나씩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서 지금 뭐 이렇게 노란 구슬이 뭐 3개씩 뭐 7바구니가 있다. 한 바구니에는 노란 구슬이 3개씩 담겨 있다. 7바구니가 있다. 전체 구슬의 개수는 몇 개인가? 라는 게 나오면 또는 그림이 주어지면 그냥 하나하나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하나 세는 게 바로 직접 모델링 수준이에요. 이때는 뭐 이제 주어진 사물을 손가락으로 센다던가 또는 산가지와 같은 구체물이나 그림 또는 바둑돌과 같은 반구체물로 이제 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직접 사물의 개수를 하나하나 세어가는 수준이 바로 직접 모델링 수준입니다. 직접 물체를 보고 하나하나 세보든지 그림을 보고 하나하나 세는 게 이 단계고요. 여기는 아주 기초적인 정말 수를 세는 수세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동수누가나 배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는 단계예요. 직접 모델링 수준 하나씩 세기. 그 다음 단계. 자, 오기 전에 하나씩 세기 단계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구체물로 묶어서 하나씩 세기. 그러니까 도형 4개를 한 묶음으로 세 묶음을 만들고 하나하나 그냥 세는 거예요. 또 준성황적 그림과 하나씩 세기. 탁자와 사람을 간략하게 그리고 이제 탁자별로 뭐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또 여기 탁자가 또 2개 있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탁자 하나당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런 탁자가 3개 있다. 전체 사람의 몇 명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탁자를 간단히 그린 다음에 여기에 사람도 다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세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준상황적인 그림을 놓고 하나씩 세는 방법이 있고요. 또 수학적 그림과 하나씩 세기. 탁자는 동그라미로, 사람은 점으로 나타내고 1부터 12까지 사람을 하나씩 모두 세는 경우가 있고요. 또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기. 이 그림이나 상황을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제 세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손가락으로 운율적 세기. 자, 탁자 하나에 사람이 이제 4명씩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탁자 하나. 또 하나, 둘, 셋, 넷 탁자 둘. 하나, 둘, 셋, 넷 탁자 셋. 이런 식으로 다른 손가락 이제 운율을 줘가면서 이제 그 몇 묶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는 단계인데 요 이제 1차적인 단계고요. 그러니까 수세기 단계입니다. 직접 수를 세는 하나씩 세기 단계예요. 이렇게 수를 센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수세기 수준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동수누가와 띄어세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셀 때 맨 처음에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셌다면 이제 수세기 수준에서는 2, 4, 6, 8, 10 이렇게 띄어세기라던가 동수누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세는 단계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조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곱셈 구구와 곱셈 성질을 이용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발전된 단계죠. 이제 처음엔 하나하나 셌다가 그 다음에 2, 4, 6, 8, 10, 3, 6, 9, 12 이렇게 띄어세기, 묶어세기, 동수누가를 했다면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구구 또 내가 알고 있는 곱셈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 주어진 상황의 개수들을 구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곱셈 문제 상황들이 직선 모델이나 배열 모델 등 여러 가지 구조화된 시각적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화 수준에서는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결합 법칙, 뭐 또 곱셈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법칙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외워서 익히고 있는 그 곱셈 구구들을 활용해서 주어진 개수를 이제 세는 것이 바로 구조화 수준 단계입니다. 자, 구조화 수준 단계에서의 이제 그 상황들과 이제 곱셈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2단계 수세기 수준에서의 이제 곱셈 전략 먼저 보면요. 동수누가 같은 수만큼 더하는 거예요. 6을 계속 이제 더하는 것으로 6을 2개 더해서 12, 또 6을 더해서 18, 6을 더해서 24. 맨 처음에는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셌다면 이제 수세기 수준 두 번째 단계에서는 6, 그리고 6에 또 6 더해서 12, 또 12에 6 더해서 18 이런 식으로 동수누가가 되고요. 또 두 배 전략이 있습니다. 6을 2개씩 묶어서 6 더하기 6은 12, 또 6 더하기 6은 12 그래서 6을 4개 더한 것은 12 더하기 12는 24 이런 식으로 두 배 전략으로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띄어세기도 있죠. 각 상황에 맞는 그림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띄어세는 것을 막대 모양으로 4개씩 8줄로 그리고 뭐 4, 8, 12, 16, 20, 24, 28, 32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면서 바로 4, 8, 4개씩 띄어서 세는 경우도 있고 또 묶음수를 쓰고 띄어 세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 그림을 봤더니 다 4개씩 묶어져 있어요. 그러면 4, 4, 4, 4, 4, 4라고 다 쓴 다음에 4, 8, 12, 16 이렇게 묶어서 세서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손가락을 사용해서 띄어세기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묶음의 수를 기억하면서 이제 띄어세기 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4개씩 묶여있는 묶음이 있으면 4, 8, 12, 16 이렇게 하면서 이제 띄어세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1단계는 하나씩 셌다면 2단계의 수세기 수준에서는 띄어세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동수누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세요. 2, 4, 6, 8, 10 요게 바로 이제 수세기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조화 수준이 있었다고 했죠. 구조화 수준에서의 곱셈 전략은 자신이 알고 있던 이제 곱셈 구구도 활용하고 덧셈, 결합법칙 뭐 이런 거 다 활용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개수를 구하는 이제 단계예요. 그래서 구조화가 된 거죠. 이 곱셈의 문제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곱셈 성질 중에 교환 법칙과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죠. 교환 법칙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배열과 같은 배열 모델 등을 이용해서 8 곱하기 6은 6 곱하기 8하고 같구나. 그래서 이렇게 교환 법칙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8 곱하기 6은 6 곱하기 8하고 같으니까 내가 6단 알고 있으니까 6 곱하기 8은 48이니까 이건 48개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분배 법칙은 뭐예요? 직사각형 배열 모델들을 이용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뭐 8개씩 8줄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 8개씩 5줄 곱한 것과 또 8개씩 3줄 곱한 것을 더하면 8 곱하기 5와 8 곱하기 3을 더한 것과 같다. 뭐가? 8 곱하기 8의 개수가. 이렇게 나눠서 개수를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구구에 맞춰서 나눠서 구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도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구조와 수준 단계에서는 하나씩 세고 띄어세고 동수누가가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응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곱셈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곱셈 구구, 알고 있는 자신의 곱셈 구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곱셈 구구와 하나씩 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곱셈 구구랑 하나씩 세는 것을 섞어서 요 문제 상황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예를 들면 6 곱하기 7이 나왔어요. 6개씩이 7묶음이 있다. 이거 전체 몇 개냐? 그러면 6 곱하기 6은 36개야. 곱셈 구구로 내가 알고 있었어. 6 곱하기 6에. 그 다음에 6 곱하기 7은 6이 한 번 더 있으니까 36에서부터 더하는 거야. 37, 38, 39, 40, 41, 42. 그래서 곱셈 구구하고 하나씩 더하기를 같이 섞어서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한 번 더 더하기 전략은 한 번 더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8 곱하기 6을 구해라. 8개씩이 6묶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몇 개일까요? 한 번 더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 곱하기 5는 내가 곱셈 구구를 알고 있어서 8 곱하기 5는 40이에요. 여기에 한 번 더 더해서 8을 한 번 더 더하면 40 더하기 8은 48이 된다. 그러니까 곱셈 구구와 하나씩 세기는 하나 덜 곱셈 구구만큼 답을 구한 다음에 그 이후에를 하나하나 세어서 더했다면 한 번 더 더하기 전략은 하나 더 적은 배의 수만큼 구한 다음에 뭉태기로 그 수를 한 번 더 더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또 한 번 빼기 전략은 이제 아시겠죠? 예를 들면 8 곱하기 9를 구한다. 그러면 8 곱하기 10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8을 한 번 빼는 거. 또 2배 전략은 적절한 모델을 사용해서 8 곱하기 6은 8 곱하기 3이 2번 있는 거다. 그래서 8 곱하기 3이 2번 곱하기 2 또는 8 곱하기 3 더하기 8 곱하기 3, 24 더하기 24. 이렇게 구하는 게 2배 전략이고요. 2등분 전략은 이제 8 곱하기 5를 구해라. 그러면 8 곱하기 5는 8 곱하기 10의 반이다. 8 곱하기 10을 구한 다음에 그 절반만큼이 8 곱하기 5가 된다. 그래서 2등분 전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곱셈 성질과 자신이 알고 있는 곱셈 구구를 이용해서 이제 구조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가 바로 구조화 수준에서의 곱셈 전략 단계입니다.